네, 이렇게 닉스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상장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참 재미없으시죠? 저희들도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재미없는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내일은 총선이 있어서 휴장을 하고요. 내일 모레면 옵션 만기일 때문에 또 이런저런 신경 계속 또 써야 됩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 하루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지 참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2000선 터치를 했다가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 다시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요. 현재 수급 상황이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뭐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에 내용으로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매매를 해야지만 오히려 정말 좀 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루만 매매하면 되는데 한 2, 3일 들고 가면은 여지없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원화 강세 이어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장 초반보다는 소강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일정 부분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의 매도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한 지수 견인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종목들이 크게 방향성을 잡고 강화되는 흐름은 또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고르게 상승하면서 지수가 좀 견인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뭐 조선 정도 좀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민감주 섹터들 중에서 뭐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던 뭐 철강주 정도가 한 버티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장 초반보다는 지금 조금 개선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탄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정유주들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탄력이 강하지는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종목들 흐름을 본다라면은 실적과 관련된 이슈가 레포트 등을 통해서 좀 부각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좀 일일비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거래소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급격하게 어제부터 좀 하락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당히 좀 놀라게 만드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좀 투자하시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 식음료 섹터주들 뭐 내수주 섹터 특히 이제 CJ그룹주라든지 뭐 식음료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이 상당히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상당히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서 대응하기도 상당히 좀 많이 까다롭지 않을까. 특히 실적에 집중된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이라면은 더욱더 선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도 그냥 단타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시장이 그만큼 참 녹록지가 않고 연속성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이슈들을 좀 꼽아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느 쪽에서는 좀 부진할 것이다.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것이다. 한 15% 정도. 또 어떤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뭐 환율 효과도 있고 담배 또 판매 호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실적 좀 어떻게 예상되는지 부장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전략은 네.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뭐 KTNG 같은 경우도 담배값 인상 효과 때문에 그동안 꾸준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요. 뭐 사실 시장에서 상당히 큰 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실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뭐 강력한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시장에서 더 많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KTNG도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담배라든지 뭐 인삼 관련해서 건강과 또 반대되는 업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업종인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되어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는 21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주가 자체는 거의 한 직전 고점대 부근에 더 크게 뭐 많이
부족하지 않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좀 일정 부분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는 이틀 정도 가격 조정을 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견조하지만 탄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뭐 보유하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거의 적어도 한 11만 원 정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해주는 흐름이라면은 좀 무난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비슷한 케이스로 뭐 한전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전이나 뭐 KTNG나 거의 뭐 큰 변동성 없이 뭐 꾸준한 흐름을 단기간에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뭐 KTNG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해야 된다,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대응보다는 좀 일단 신규라면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역시 좀 보유는 좀 더 유지해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라면 조금 관망을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11만 원 선 계속 유지하는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KTNG 이렇게 알아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좀 큰 그림에서 실적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어닝이 워낙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래도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선방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가 흐름이나 그런 걸 보면 썩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실적은 실적이고 또 이에 따른 좀 주가 영향이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요? 어떨까요? 상당히 많이 좀 어렵죠. 실적이 거래소에서 좋을 거라고 예상한 기업들 딱 보시면 LG전자 딱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LG전자 어제 실적 발표하고 그 전까지 잘 올랐었는데 오늘 오히려 매물 맞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녹아있는 기업들은 실적 오픈과 함께 오히려 좀 매물화될 가능성에 좀 대비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조금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의 시장 흐름, 또 어제의 시장 흐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답을 찾아본다라면은 조선 섹터입니다. 해운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선 섹터는 그 누구도 실적이 좋다라고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기대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전혀 없는 섹터인데요. 서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최근에 삼성중공업 그렇고요. 일단 뭐 삼성엔지니어링은 조선주는 아니지만 플랜트 쪽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유가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플랜트 쪽에서 망가졌던 조선 섹터와 그런 플랜트 업체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기대감 자체가 없는 섹터 쪽에서 오히려 조금 더 답을 찾아보시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충만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 시점에서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화학주가 최근에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 현상도 워낙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1분기 이후에는 그닥 기대할 게 없다라는 측면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유가 반등 기대감으로 계속 추세가 강화되고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들어가서 화끈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은 전략보다는 좀 전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낙폭과대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하는 대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개별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차트가 좋을 때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먹기 힘들고요. 오히려 급락해서 더 기대할 게 없는 시점에 들어가서 단기 대응만 좀 하고 나오는 그런 대응이 좀 개별 종목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실적을 기반으로 좀 종목을 들이자라면은 실적보다는 좀 추세와 최근에 변화하는 수급을 좀 바탕으로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선주 쪽과 좀 플랜트 쪽의 종목들 위주로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시면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다 보니까 부장께서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실적보다는 수급에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고 전술적인 측면에서 역시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장 소식 그리고 시장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죠.